안녕하세요. 와이구리 기업연구소의 이영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쯤 기업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대표님이나 임원분들, 그리고 본인의 급여를 얼마만큼 올려야 할지, 가장 적절한 금액이 얼마가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원의 보수 규정을 살펴본 후 급여를 얼마까지 올려야 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원의 보수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임원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와 임원의 관계는 위임으로 무상이 원칙이라는 민법 제 68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임원은 주주들이 회의에 위임하고 직무 수행의 대가로 약정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수라 함은 일체의 대가를 뜻하며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불문합니다. 그래서 보수라 하면 퇴직금 따로, 퇴직 위로금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보수받는 것 급여, 상여, 퇴직금, 유족, 보상, 지급금 규정을 다 합해서 보수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거의 특수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임원은 그 주주 중에서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정관에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임원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금 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먼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보수는 직무대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를 가름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 지배주주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의 총액을 정하고 각각의 개인별 지급액을 이사회에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이사와 감사의 보수 총액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함께 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아까는 된다고 했는데 왜 위법일까요? 그 이유는 이사회에서 감사의 보수를 정하게 되면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보수에 관해서는 이사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 꼭 체크하시고요. 또한 상법 제 368조 제4항에 있듯이 이사의 보수, 즉 퇴직금, 퇴직위로금, 상여, 급여, 유족, 보상금 등 모든 직무성 대가에 해당하는 것을 정함이 있어 특별 관계인인 이사는 주주총회에서는 그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임원의 보수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보편적인 간단한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대표님들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대로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퇴직금 중간정산 전과 정산 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 전에 임원 보수계약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산 전 임원 보수계약서에는 갑, 을, 계약 당사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갑은 법인, 을은 보수를 받고 있는 임원이 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 내용의 제1조는 보수계약의 기간을 보면 12개월로 한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꼭 이렇게 12개월로 한다는 표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급여의 변동이 없는 한 이 계약서는 준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2조, 자, 신분, 을의 신분에 관한 법적인 적용은 상법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직함을 넣으시면 되고요. 제3조, 정기보수, 즉 월급여를 얘기를 하는데요. 정기보수를 보시게 되면 기본보수, 기본급을 하고 수당이 있습니다. 자, 수당은 실제 급여대장에 나오는 수당 항목을 반영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기본급의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임원분들은 식대와 자가운전 그리고 보조금 등 이런 형식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을 넣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기본급에 다 넣어서 책정을 하는 것이 더 깔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4조 정기상여가 있습니다. 정기상여는 샘플을 보여드리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4번에 걸쳐서 일정 금액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급의 200%, 300%, 400%등 기본급의 퍼센티지 내로 회사에서 정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급여대장의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단지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은 임원과 직원들이 같이 상여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퇴직급인데요. 보시면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하여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넣고 갑, 을 간의 상호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임원 연봉 계약서인데요. 정산 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퇴직금 정산 후 계약서를 말하는데요. 똑같이 계약 당사자는 갑, 법인이고요. 을, 임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정산 전과 좀 다른데요. 예시로 2021년 7월 말일자로 중간 정산을 했다는 전제하에 계약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1조를 보시면 연봉계약서 계약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보수계약 기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중간 정산일 이후부터 보수계약 기간 종료일로 한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기간도 202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5개월로 한다라고 연봉계약 기간을 연 단위로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문구가 정산 전과 후에 임원 보수계약서가 다른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를 보시면 을을 임원이라고 했을 때 제1조의 기간 동안에 대한 연봉 총액은 7,500만 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8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과 나머지는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측정해서 넣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상여금으로 넣는 부분은 다 수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제외한 상여금이라는 개념은 모두 수당으로 변경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5조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서 추후 퇴직금은 받지 않는 임원 연봉계약서로 작성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의 임원의 보수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중간정산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이 계시면 한 번 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임원 보수계약서 작성 방법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임원 보수 얼마까지 올려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임원이라 하면 보통 대표이사이신 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대표이사는 주식도 갖고 있다 보니 급여를 올리는 부분을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는 소득세도 본인이 내고 법인세도 본인이 내게 됩니다. 그럼 난 도대체 급여를 얼마만큼 올려야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물론 이 표에는 기타 공제 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법인세가 11%일 경우는 급여가 8천에서 1억 정도, 법인세가 22% 구간일 경우에는 맥스 2억에서 2억 5천까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급여를 얼마까지 올려야 할까 하면 먼저 소득세를 보아야 합니다. 그럼 소득세의 도해를 한번 봐야 되겠죠. 소득세의 도해라는 것은 급여를 내가 받기도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근로소득을 올린다, 많이 받아서 좋을 수는 있지만 기타 다른 소득이 있음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받아가는 것보다 토해내는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급여를 얼마나 올려야 돼? 하고 먼저 봐야 할 게 대표님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먼저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즉 원천징수에 얼마를 공제받는지를 알고 거기에 얼마를 더했을 때 추가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근로소득 외에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공제 항목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뭐 급여의 인상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나는 소득세를 내서라도 현실화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의 도해처럼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소득이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걸 근로소득으로 100으로 만들어 들어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100을 배당과 급여로 나누어서 가지고 올 것인지 아니면 소득은 올리되 배당은 안 받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만 올릴 것인지 라고 경영적인 판단과 대표님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의 급여 측정은 이렇게 경영적인 판단과 세금의 부담률을 분석해서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대표님들이 얼마만큼 결정을 하고 경영에 있어서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갖고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정확한 분석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 저희 Y구리 기업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대표님들 그리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찾아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런 옆에서 가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